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도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도직구 강력반장의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범죄자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배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 그 단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안타까운 고 이재석 경사 연결식인데 이 사건이요. 해경청장이 사퇴하는 등 심상치 않은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의 개요부터 함께 보시죠. 구명조끼를 벗어준 후 구조활동 중 바닷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사망한 채 발견된 이재석 경사. 이 중국인 노인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고 이 부력조끼를 벗어줬지만 순직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안타까운 채 끝날 줄 알았는데요. 또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폭로를 한 겁니다. 어떤 폭로일까요? 들어보시죠. 영웅파출소장으로부터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팀장이 유선 전화라든지 벨을 눌러서 깨운 것이 아닙니다. 우전 즉시 저 역시도 위험을 인지합니다. 그러던 도중에도 팀장은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팀장도 지시가 없었고 파출소장이 함구령을 내렸다. 녹취록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 녹취 내용 보시죠. 영웅 파출소장 이재석 경사 팀원에게 눈물 흘리면서 사죄하는 모습 보여주고 쓸데없는 얘기 말고 맞는 말도 참아야 해.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빈틈 생기면 안 된다. 라고 사고 이틀 뒤에 함구령을 내렸다라는 통화 녹취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동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이재석 경사의 고 이재석 경사의 명예는 진실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그의 명예입니다. 네. 당연히 그는 영웅으로서 추앙받을 것이고 저렇게 만든다 안 만든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저런 행위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팀장 있고 소장 있고 경찰서장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르르 무슨 얘기가 내려와서 저 동료들이 일종의 그 양심 선언 같은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구하라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본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왜 깨우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료들은 미안한 거죠. 깨웠다면 나는 이 이재석 경사를 위해서 또 피구조자를 위해서 달려갔을 텐데 예, 깨우지도 않고서 이제 와서 함구령까지 내려오니.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6명이 있었습니다. 이재석 경사는 출동을 했어요. 팀장은 거기 있었죠. 네. 4명은 거기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었다고는 얘기죠.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2명이 나가는 게 원칙인데 1명만 내보내고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데 사람은 4명이나 있고 팀장은 그러면 왜 보고도 안 하고 그랬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이 순찰 드론에 포착된 이 경사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지난 11일 새벽 이재석 경사가 고립돼 있던 A씨를 발견하고요. 새벽 3시 10분 순찰 드론에 구명조끼를 입은 A씨가 포착이 되고 바다를 헤엄치는 이 경사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돼요. 양손을 모아서 손전등과 무전기를 쥔 모습 보이시죠? 30여 분간 저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드론으로 보면서 뭐 하고 있던 겁니까? 아니, 누군가의 아들 아닙니까? 소중한 아들이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요. 지금 이 경사가 이렇게 저게 생존 수영이거든요. 예. 뒤로 누워서 배영식으로. 예. 배영에서 끝까지 체력을 아끼면서 뭐 한 겁니까? 저 드론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놓친 게 배터리를 가는 순간에 놓쳤다고 합니다. 드론은 민간 업체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직통으로 연결이 됐다고 하면은 문제가 아니는데, 그러니까 이 드론에서도 못 찾으니까 나중에 들어와 갖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 못 찾았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4명의 팀원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라고 해갖고 그때서야 알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이
물론 보진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저 화면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팀장은 저 상황을 인지했을 텐데 왜 추가 출동을 안 시켰느냐. 그러니까 드론 업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도 이상하다. 어떻게 혼자 나왔느냐. 그럼 말이 안 된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무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상황이 되기 전까지. 그렇죠. 팀장은 계속 무전을 받고 있었죠. 네. 그럼 팀장이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팀장이 이재석 경사랑 저 교신을 하고 그럼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깨워서 추가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 안 되면은 상황실에 무전을 하려든가.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무전을 주고 받았을 텐데 팀장은 왜 추가 투입을 시키지 않았고 위에서는 왜 함구령이 내려왔던 걸까요? 이재석 경사 동료들, 당시 상황으로 팀장은 깨운 적이 없다. 휴식 후 복귀한 뒤야 경찰관 위험하다는 드론 순찰 업체가 연락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 이게 민간 업체가 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마저도? 그렇죠. 어허. 드론을 띄운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때는 몰랐던 거죠. 이 사람도 이 드론 업체도 실제로는 좀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 계속 누가 와야 되는데 하다가 저렇게 와서 이런 생각을 들어갔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재석 경사가 사라졌다는 거를 실종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이거 반장님 면밀히 좀 진실을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팀장은 왜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고 이재석 경사를 혼자 출동시켰을까? 네. 거기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4명이 거기 자고 있었는데 왜 안 깨우고 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숙직자를 깨워서 하는 그거를 현장에 있는 사람과 상의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동료들 안 깨우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어떻게 어려우면 하는데 문제는 위험을 판단하는 건 상급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현장 요원은 현장 요원이고 상급자는 판단해서 이런 안전 상황은 과도하다시피 할 정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럼 뭐에 있었냐 말이에요. 그 1시간, 2시간 동안. 그게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반드시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거야말로 특검이라도 해야 될 사안 아닐까요?